예, 장관님,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 이해는 그렇습니다. 이게 다소 그 국제 유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즉흥적으로 미 해군이 그 상선들을 호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, 근데 그게 사실 지금 뭐 미 해군이 지금 전쟁 중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안 되는 걸로 밝혀지고,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아니 도대체 트럼프 행정부는 제대로 준비하고 전쟁을 하는 거냐,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예상되는데 뭘 하고 있냐, 이런 뭐 비난 여론이 강력하게 일고, 그러다 보니까 뭐 참여할 국가들하고의 사전 협의나 이런 거 없이 조금 즉흥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단 5개국 이 파병을 얘기를 하고 지금은 7개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요청 사항 같은 걸 정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할 계획인 건지에 대해서.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 공개적으로 지금 이미 파병 요청이 돼 있는 거에 비해서 구체적인 요청이 안 오니까 지금 장관님이 요청이 왔다고도 얘기 못하고 안 왔다고도 얘기 못하고 아마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걸 우리 검토 이제 앞으로 오지 않겠습니까? 구체적으로 지금 그 이 안을 지금 만들고 있을 테니까 미국이 파병 요청이 왔을 때 저는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그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 경제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?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이 자유 통항이 지켜지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. 우리 국익이 있습니다.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고, 두 번째는 우리가 한미 간의 동맹 관계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한미 동맹 관계가 잘 관리돼야 된다,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. 근데 또 세 번째, 또 우리 국민들께 제가 듣는 많은 얘기는 뭐냐면, 우리가 중동의 전쟁에 좀 휘말리진 않았으면 좋겠다, 이런 또 바람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국익의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종합 검토하시겠다고,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,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게 뭐 우리만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다른 여러 나라들이 함께 참여해줘야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고,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을 보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,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잘 검토해서 또 관련국과 잘 또 협력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,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저 시간이 매우 없어서요. 예, 네, 대답은 나중에 한꺼번에 좀 종합적으로 네, 주시고, 그렇게 그다음에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장관님 OECD에 근무하셨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OECD는 뭐 국민들은 이게 뭐 하는 데지 이렇게 하는데,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뭐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국제 경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구지 않습니까?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습니다.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OECD 대표부 대사를 보낼 때 한 번도 경제 전문가가 아닌 분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이번 인사를 보니까 국제 인권법 전문가를 보내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 많은 국민들께서 이게 과연 적절한 인사냐, 국제 인권법을 전문을 하신 분이라면 인권법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직위를 간다든가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, 이런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,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한꺼번에 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301조 를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? 근데 아침에 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도 발언했습니다마는, 저는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는 게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잘 대비되어 있었는데,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아마 지금 301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우리 정부에서 대응한 거를 보면, 그 구글 지도 반출 이런 걸 얘기하면 아마 그 전통적으로 문제가 됐던 이 그 시장 접근 문제, 그러니까 비관세 장벽, 이런 거에 대해서 압력이 들어오겠구나 생각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걸 뭐 뭐 선제적으로 이렇게 구글 반출 문제 해결하고 그런 것 같은데, 지금 보면 그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구조적 과잉 생산, 첫날은, 두 번째 날은 강제 노동 이렇게 나와서 사실 지금 뭐 우리 정부로서도 많이 당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제 노동 문제가 뭐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강제 노동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, 이게
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중국의 공급망으로부터 공급받는 많은 것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 법이 고약한 게 그 입증 책임이 기업에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한화가 이미 뭐 여러 고생하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못하면 이게 제2의 사드처럼 중국하고 공급망 단절을 미국이 강요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어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으니까. 근데 이게 위구르 인권 문제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정무 문제입니다. 그래서 네, 우선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 잘 짚어주셨습니다. 저희들도 이런 그 요소들을 검토해 나가는데 그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하나 더 붙인다면은 우리의 능력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어떤 함정을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러나 이거 역시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워낙 모두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해서 하나 말씀드렸고, 그 다음에 OECD에 관해서는요, 우리 외교부에 늘 있는 논쟁이 있습니다. 제너럴리스트냐 스페셜리스트냐. 그래서 그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은 그 여러 가지 다른 덕목들을 보고 그것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더군다나 OECD가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제 업무 뿐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인구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업무까지 또 인권 문제까지도 일부 토론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임명이 잘못되었다고는 전혀 생각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끝으로 301조 이 문제는 그 잘 짚어주셨는데 조금 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저희 외교부가 함께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.